충청권 세계대학 경기대회가 정부와 대한체육회의 갈등으로 무산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나설 때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마스크를 벗으면서 각종 감염병이 퍼지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때 아닌 독감 환자가 급속히 늘었습니다. 셋째, 넷째 쌍둥이를 낳아 1억 원의 출산 장려금을 받은 다둥이 집에 겹경사가 생겼습니다. 이웃이 뜻밖의 선물을 내줬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충청권 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 구성을 두고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서로 대립하면서 대회 개최 무산에 대한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체육계는 다음 주부터 100만 체육인 서명운동에 나서겠다고 하는데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대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충청권 세계대학 경기대회와 관련해 입장문과 성명을 잇따라 내면서 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가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어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고, 대한체육회는 문체부가 2차관이 합의한 내용을 번복하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조직위 사무총장을 어떻게 할지를 두고 문체부 장관과 대한체육회장이 서로 한치도 양보하지 않아 조직위 설립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미 설립 기한을 2차례나 넘겨 국제연맹에서도 현재 상황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And I just warned the organizing committee that we cannot wait longer because if not, we will put the games in difficulties. 대한체육회는 다음 주 종목단체장과 시군구 체육회장 간담회를 잇따라 열고 100만 체육인 서명운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이기흥 체육회장이 오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는데 국제연맹과 4개 시도 간의 비공개 계약 내용 일부를 언론에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국제 계약을 파기해 대회 개최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4개 시도는 지난해 11월 이미 개최권료 320억 원을 국제연맹에 납부했는데 대회가 취소되면 돌려받을 수 없고 국제적인 신뢰도가 떨어져 향후 다른 국제행사 개최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체육계 원로들까지 나서 갈등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관과 체육회장 누구도 물러서지 않으니 결국 대통령이 나서야 문제가 풀린다는 겁니다. 서로 갈등이 계속되면 결국은 나라 망신 아닙니까? 한치의 양보도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문합 취소돼 버지요. 대통령께서 하시면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 대회는 충청권 4개 시도가 사상 처음으로 공동 개최하는 대규모 국제대회여서 560만 충청인의 염원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위 구성을 두고 정부와 체육계가 진흙탕 싸움을 벌이면서 대회 개최 자체가 안개 속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코로나19로 마스크 쓰는 동안 뜸했던 각종 감염병이 요즘 유난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독감 환자가 늘고 있고 또 때이른 수족구병까지 영유아들 사이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일 기자입니다. 10살 세호는 기침과 함께 38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리다 아침 일찍부터 병원을 찾았습니다. 목도 아프고 코도 막히고 그다음에 열도 나요. 그냥 감기보다 더 아픈 것 같아요. 병명은 인플루엔자, 독감이었습니다. 처음 증상은 형에게서 나타났고 이틀 뒤 함께 생활하던 세호와 아빠까지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큰애가 일요일부터 아프기 시작했는데 화요일쯤 괜찮아지니까 화요일 저녁부터 아빠랑 둘째 동생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지금. 때 아닌 여름철 독감이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유행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충북의 독감 의심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39.2명. 지난달부터 3주 연속 다시 늘더니 올해 유행 기준인 4.9명에 8배로 늘었습니다. 결막염을 유발해 눈꽃감기로 불리는 아데노바이러스와 리노바이러스 같은 호흡기 감염증 환자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고열이 많이 나고요. 눈곱이 많이 끼고 눈도 충혈되고 지금 목도 많이 부어 있어요. 열 같은 경우는 거의 39도 가까이 나오니까. 마스크 띄고 나서는 인플루엔자가 급격히 늘어났어요. 그리고 아데노바이러스 온갖 병이 지금 한 5가지 병이 도니까.
여름철 유행하는 수족구병도 영유아 사이에서 벌써부터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3일까지 충북의 수족구병 의심 환자는 병원 외래 환자 1000명 중 20.5명, 일주일 전보다 무려 5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만 해도 0.8명 수준이었는데 올해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되면서 다시 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일찍 찾아온 더위에 일교차가 커졌고 야외 활동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감염병이 유행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피로도와 그간 못하였던 야외 활동이 많아진 점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 시기 다른 질환에 대한 자연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여러 호흡기 바이러스가 동시 유행하고 있다며 손 씻기 같은 개인 위생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4년여 만에 재발한 구제역의 국내 종식을 앞두고 이동 제한 완전 해제를 위한 검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충북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는 마지막 남은 청주방역대 농장 224곳 가운데 약 85%가 이상이 없었고 나머지 34곳은 늦어도 오늘까지 최종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이 없으면 살아있는 소의 농장 간 이동을 포함해 국내 우제류 이동 제한이 완전히 해제되고 구제역 위기 대응 단계도 평시 수준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충북에서는 지난달 10일 구제역 첫 발병 이후 같은 달 18일까지 청주와 증평 11개 농장이 연쇄 감염됐습니다. 셋째, 넷째 쌍둥이를 낳고 괴산군에서 1억 원의 장려금을 받았던 가족이 또 하나의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생활용수로 고민하던 이 가정에 아이를 많이 낳아 고맙다며 충주의 한 지하수 개발업체가 대형 관정을 파준 겁니다. 자세한 내용 이지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괴산의 한 시골 마을. 언덕배기 단독주택에 5개월 전 쌍둥이 형제가 태어났습니다. 손위의 형들까지 4형제, 부모까지 모두 6식구입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가족이 둘 늘면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생활용수로 지하수를 써왔는데 깊이 20에서 30m의 작은 관정이라 항상 샘솟는 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광역상수도가 놓일 거라는 소식에 잠시 마음을 놨었는데 주택이 밀집한 마을과 400m가량 떨어져 4형제 집까지는 상수도가 미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고 낙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소형 관정이다 보니까 아이들 키우면서 물을 많이 쓰게 되고 하는데 물이 언제 마르진 않을까 이런 좀 걱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뜻밖의 선물이 떨어졌습니다. 다둥이 가족 소식을 듣고 충주의 한 지하수 개발업체가 나선 겁니다. 군청에 직접 전화를 걸어 도울 방법을 찾다 물 걱정한다는 소리에 대형 관정을 파줬습니다. 지하 안반을 뚫고 솟아나오는 물로 하루 수십 톤을 써도 거뜬합니다. 대공 같은 경우는 이제 100m에서 한 150m, 200m까지도 부착을 하는 거죠. 안심하고 좀 물 걱정 없이 쓸 수 있게. 굴착기와 압력기 등 대형 장비에 투입된 인력만 6명. 사전 답사, 사후 처리까지 며칠이 걸려 다른 일감도 제쳐야 했지만 기꺼이 나섰습니다. 1,000만 원 육박하는 공사비는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일면식도 없던 남인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단지 고맙다는 마음 하나가 전부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잖아요. 근데 이 다둥이를 낳았다는 건 너무 행복한 일이야. 아이들이 없는 나라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셋째 아이 이상 5천만 원씩 군청에서 준 파격적인 장려금 1억 원에 이웃의 도움까지. 쌍둥이의 탄생이 겹경사를 만들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제천시가 추진하는 제4산업단지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4산업단지 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여 제천시 투자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제천시는 오는 2027년까지 1,600억 원을 들여 봉양읍 장평리와 신동, 왕암동 일원에 82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지자체가 200억 원 이상 신규 투자할 경우 사업 시행에 앞서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살피는 법적 절차입니다.
지난 2017년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의 피해자 보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제천화재평가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행정당국에 조속한 보상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의 엄태영, 이모선 의원과 전현직 국회 행안위 위원 등 10명이 결의안에 이름을 올렸으며 결의안이 통과되면 유가족 피해 보상을 위한 지급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청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동관 대통령 비서실 특보의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에 대해 임명하면 큰 국민적 저항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청주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원 특강에서 이명박 대통령 때 가장 언론을 탄압했다며 방통위원장은 그런 사람이 가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방송계를 장악하려고 MBC 기자를 압수수색하고 KBS에 수신료 분리징수 압박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충북대가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부 특성화대학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대는 4년 동안 192억 원을 지원받아 충남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함께 오는 2027년까지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분야 인재 양성을 추진합니다. 특히 충북대는 회로 시스템을 맡고 충남대는 소재 부품을, 또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공정 장비를 맡아 매년 특정 반도체 분야의 전문 인재 500여 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공모에서 수도권의 4개 대학을, 비수도권에는 8개 대학을 단독 또는 연합 형태로 선정했습니다. 청주대학교가 외국대학 또 외국연구소와 2차 전지 연구개발 협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청주대는 이탈리아 로마의 라 사피엔자 대학과 2차 전지 전극 소재 개발과 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라 사피엔자 대학은 이탈리아 자동차 기업들과 2차 전지를 연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주대는 또 지난달 독일 헬르몰츠 연구소와도 전고체 전지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했으며 오는 10월 라 사피엔자 대학과 헬르몰츠 연구소 등을 초청해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올해 역대급 폭염이 예상되면서 청주시가 에너지 복지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충북 참여자치 시민연대는 에너지 빈곤층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지난 겨울에도 청주에서는 다른 지역과 달리 시 차원의 난방비 지원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연대는 또 단순한 소득 기준을 넘어 현실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해 효율적인 에너지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에너지 사용량을 줄인 5,500여 세대에 청주시가 8,4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습니다. 에너지 사용량을 5% 이상 감축했거나 평균 사용량의 50% 이하를 사용한 세대는 전기와 수도 각각 3,000여 세대, 가스는 900여 세대로 이들 세대는 온실가스 1,284톤을 감축했습니다. 현재 청주에서는 18,000여 세대가 탄소중립 포인트제에 가입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시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충주 가흥예술창고에 입주한 작가들의 단체 전시가 열립니다. 충주 공예전시관 전시실에서 선보이는 이번 기묘한 끌개전에서는 타피스트리와 동양화, 도예, 설치 등 25점의 실내외 창작 작품을 선보입니다.
다음 달 2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기묘한 끌개 전시는 기상학에서 나비 효과가 전개되는 특수한 국면에 붙은 이름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물질 문명의 변동성과 인간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현재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제천 한방바이오 박람회를 준비 중인 제천에서 오는 17일 한방과 캠핑이 어우러진 텐트 밖은 한방정원축제가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제천 한방엑스포공원 잔디광장에 캠핑 텐트와 무대가 들어서고 한방 놀이터와 한방 체험, 음악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제천 한방바이오진흥재단은 오는 9월 27일 개막되는 제천 한방바이오 박람회의 붐 조성과 2025 제천 국제 한방 천연물 산업 엑스포 유치를 기념하기 위해 이번 축제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훈군이 민선 8기 들어 각종 공모 사업을 통해 1,70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훈군은 도시침수 예방 사업에 552억 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 404억 원 등 모두 36건의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군비 포함 모두 1,70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보훈군은 올 상반기에만 농촌협약 430억 원, 국립 속리산 등산학교 조성사업 80억 원 등 16건의 공모 사업에 선정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선정 건수는 9건, 사업비는 2,800% 늘었습니다. 두 경기 연속 멀티골을 기록한 충북 청주FC의 공격수 조르지가 2라운드 연속 MVP로 뽑혔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K리그2 17라운드 MVP로 조르지를, 또 전남을 3대1로 이긴 충북 청주FC를 베스트 팀으로 각각 선정했습니다. 이로써 조르지는 1라운드와 16라운드에 이어 세 번째로 라운드 MVP에 선정됐습니다. 조르지는 현재 리그 7골을 넣으며 득점 공동 1위를 기록 중입니다. 또 지난 11일 전남전에서 중원과 좌우를 가리지 않고 맹활약한 장혁진도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내일부터 사흘 동안 열리는 괴산 간물 감자 축제에서 판매될 감자 가격이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수미 감자는 10kg에 2만 원, 20kg 3만 5천 원이며 남작 감자는 10kg에 2만 5천 원, 20kg 4만 원입니다. 간물 감자 축제는 감자 판매장과 감자 캐기 체험 행사, 또 감자를 활용한 먹을거리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준비됐습니다. 전 재산을 대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한 고 전정숙 여사가 영면에 들었습니다. 전정숙 여사는 지난 1997년부터 2015년까지 15억 원에 이르는 전 재산을 충북대학교에 기탁해 매년 8명씩 4천여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해 왔습니다. 충북대학교는 고인의 숭고한 뜻을 기려 충북대학교장으로 연결식을 진행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